통계 단어는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다 거의 대부분의 책이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좀 이름이 이렇게 생겨서 1, 2 이러니까 뭔지 잘 모르지만 첫 번째에 나오는 건 이산 확률 변수 그리고 이항 분포라는 게 첫 번째로 주로 나오고요. 두 번째는 연속 확률 변수 그리고 정규 분포가 두 번째 나오고요. 세 번째 통계적 추정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통계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랑 두 번째의 차이는 이게 처음 보는 사람은 이제 새로운 용어이고 그래서 좀 입에도 눈에도 잘 안 익을 텐데 첫 번째 나오는 건 이산 확률 변수라는 거고요. 두 번째 단어에 나오는 건 연속 확률 변수라는 건데 그 말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이산 확률 변수라는 건 떨어져 있다는 뜻이고요. 확률 변수가 이산적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유한계거나 많다고 하더라도 자연수처럼 셀 수 있을 때 너무 많아서 그렇지 셀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산확률 변수 그러고 연속확률 변수는 뭐냐면 확률 변수를 셀 수 없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산확률 변수는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눈 1, 2, 3, 4, 5, 6 이렇게 6개 중에 하나고요. 아니면 시험을 봤어. 시험 점수. 배점에 따라서 몇 점, 몇 점, 몇 점 이렇게 결정이 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연속확률 변수 같은 건 예를 들면 사람 키나 뭐 사람 몸무게나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어떤 뭐 음료수병에 들어있는 음료수의 부피라던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자연수 같은 게 아니라 실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히 알 수가 없고요.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 키라는 건 우리가 흔히 그냥 뭐 내 키가 170이야라는 건 정말 0.00001mm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170이라는 건 세상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잴 수 있는 단위 중에 제일 작은 걸로 맞춰봤을 때 170이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170이라는 건 뭐 168에서 172 사이 어딘가에 있어 이런 뜻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내 키가 170이야, 171이야, 172야 이렇게 딱딱 잘라서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야. 사람 키라는 건 어디에서 어디 사이에 있구나, 어디에서 어디 사이에 있다 이런 식으로 갈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확률 변수를 이산적인 녀석과 연속적인 녀석으로 나누어서 따로따로 해보자는 이야기고요. 일단 1단원에 나오는 이 이산확률 변수에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확률 변수라는 건 뭐 위에 되게 딱딱한 표현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의 원소, 실수에 대응되는 함수를 확률 변수 뭐라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합시다. 시행을 했어요. 주사위를 던졌어. 나오는 결과들 1, 2, 3, 4, 5, 6 걔네들이 확률 변수예요. 오케이? 시험을 봤어. 뭐 예를 들면 뭐 80점인 사람도 있고 85점인 사람도 있고 90점인 사람도 있고 막 있단 말이지. 내가 얘 골랐어. 얘 점수? 그런 게 확률 변수라고요. 그럼 그 확률 변수가 이산적이다인데 이 단원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래서 표본 공간에 존재하는 그 확률 변수들의 평균이 얼마인지 또 얼마나 퍼져 있는지 이런 걸 이제 분산, 표준 편차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찾는 게 이 단원에서의 목적인데 중학교 때 그런 거 했죠. 도수분포표 이런 게 있었거든요. 시험 점수 얘기가 나온 김에 하자면 뭐 그냥 아예 이렇게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시험 점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시험 점수가 그냥 편의상 이렇게 합시다. 80점인 사람도 있고 85점인 사람도 있고 90점인 사람도 있고 이렇게 있을 텐데 80점인 사람은 한 2명 정도 있다고 치고요. 85점인 사람 한 4명 90점인 사람 한 5명 뭐 이렇게 있다. 숫자가 안 맞네. 이렇게 할까요? 2명, 3명, 5명 이렇게 사람 10명 있는데 점수를 따져봤더니 저렇게 생겼더라라는 거야. 우리 이런 애들을 도수라고 주로 불렀고요. 알파벳으로 F를 많이 썼거든요. 이건 중학교 때 하던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 이제 확률 변수 중에 첫 번째 거라는 의미로 이제 소문자 x1, 요거 x2, x3, 요거는 이제 f1, f2, f3 이런 식으로 주로 나타내게 되는데 그럼 10명 중에 80점인 사람이 2명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10명 있는데 내가 한 명 골랐어. 걔가 80점일 확률은 얼마가 될 거냐면 이런 거 우리 총 도수 n 이거를 이제 한글로 첫날이다 보니까 뭐 이런 용어들이 계속 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뭐 들어서 익숙해지시든지 다시 기억을 상기시키든지 도수를 다 더한 거 2랑 3이랑 5를 다 더해서 10 얘가 총 도수라는 건데 확률이라는 건 그냥 전체 10명 중에 2명인 거니까
내가 80점의 사람을 뽑을 확률은 그냥 10분의 2다.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죠. 85점인 사람을 뽑을 확률은 10분의 3이다. 그런 이야기고 90점인 사람을 뽑을 확률은 10분의 5야.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확률은 P로 나타내고요. 요거 첫 번째 확률이다 라는 의미로 뭐 P1, 요거 P2, 요거 P3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책에 있는 거대로 표시하자면 제가 여기다 P1이라고 간단하게 썼지만 P1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X가 X1이라는 값을 가질 확률. 다시 말해서 확률 변수가 80점일 확률. 이게 얼마니? 10분의 2야. 이렇게 생겼는데 이 10분의 2는 어떻게 찾는 거다? 총 도수 분의 내가 원하는 도수. 이런 식으로 찾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확률 변수가 81 확률. 걔는 10분의 2다. 왜 10분의 2냐면 전체가 10명인데 그중에 2명이니까. 확률 변수 85, 1 확률은 총 도수분의 도수해서 10분의 3이다. 이렇게 찾아진다는 겁니다. 박스에 있으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너무 상식적인 거잖아. 10명 중에 2명 있으니까 10분의 2인 거고 10명 중에 3명 있는 거고 10명 중에 5명 있는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긴 걸 우리 중학교 때 했을 때는 도수 분포표, 각각의 도수들에 대한 분포를 나타내는 거고요. 요렇게 나타낸 표가 있거든요. 여러분 책에는 보시면 이제 요렇게 나와요. 확률 변수 x랑 각각의 확률에 해당하는 거. 요런 애를 가지고 우리 뭐라고 하냐면 확률 분포표 이렇게 불러요. 확률 분포표. 이렇게 생긴 확률 분포표를 찾는 거다. 그런 이야기고 좀 딱딱한 표현이지만 하나만 더 하자면 그래서 80일 확률이 10분의 2고 85일 확률이 10분의 3이고 90일 확률이 10분의 5인 거잖아요. 확률 변수를 딱 집어넣으면 그거에 해당하는 확률이 딱 나오거든. 그래서 일종의 이것도 함수이기 때문에 확률 변수에 해당하는 각각의 확률들 그 대응 관계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확률 벌써 지친 거야? 확률 질량 함수 이렇게 부릅니다. 아이고. 확률 질량 함수 이렇게 불러요. 함수라는 건 대응이잖아요. 뭐 집어넣으면 뭐 나오는 게 함수거든. 80 집어넣으면 10분의 2가 나오고 85 그러면 10분의 3 나오고 90 그러면 10분의 5 이런 게 나온다는 거야. 그런 대응 관계를 가지고 그냥 확률 질량 함수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함수라고 하니까 왠지 식으로 나와야 될 것 같지만 식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이렇게 생긴 건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그냥 저 대응 관계를 그렇게 부르는구나.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 뭐 할 거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평균 구하고 싶은 거거든요. 첫 번째로 평균부터 구해볼 텐데 중학교 때 했던 거 생각해보면 이거 평균 어떻게 했냐면 80점이 두 개 있으니까 80 곱하기 2랑 할까요? 80 곱하기 2랑 85 곱하기 3이랑 90 곱하기 5를 한 다음에 전체 10명이니까 이거 10으로 나눠요. 이렇게 해서 평균을 찾았거든요. 여러분 시험 점수 평균 찾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각 점수 다 더해서 과목으로 나누는 거야. 80을 2번 더하고 85를 3번 더하고 90을 5번 더한다고요. 그럼 얘를 옆에 있는 문자 가지고 쓰자면 어떻게 생겼냐면 x1 f1 더하기 x2 f2 더하기 x3 f3 이렇게 생긴 녀석이거든요. 각각의 변수들이랑 그거에 해당하는 도수들을 곱해서 더한 다음에 분모의 총 도수로 나누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f1 더하기 f2 더하기 f3이다 그 얘기야. 근데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면 더하기로 연결된 거니까 다 따로따로 쓸 수 있는데 x1 n분의 f1 x2 n분의 f2 x3 n분의 f3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거든요. 써놓고 나서 보니까 이거 자체는 뭐 된 거냐면 n분의 f1 이건 그냥 확률이 되는 거지. 이거 되는 거라고 이거. 그죠? 그리고 x2 p2 x3 p3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원래는 다 더해서 총 도수로 나눌 건데 각각의 도수를 미리 총 도수로 나누어 놓으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얘네들이 곱하고 얘네들이 곱해서 다 더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다? 평균이 되는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거 그거랑 완전히 똑같은 거고
미리 약분만 시킨 거고요. 확률이라는 개념을 끌고 들어와서 식을 따로 정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평균을 구하게 될 거고요. 평균을 나타내는 기호 뭐냐면 대문자 E라고 나타내요. 확률 변수 X의 평균 또는 기대값 이렇게 부르는데 X의 평균을 찾는 거고요. 요거 간단하게 소문자 M으로 나타내기도 해요. 둘이 똑같은 건데 찾는 방법은 뭐다? 시그마 xi pi. 물론 i는 1에서부터 n까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귀찮아서 안 쓴 건데 시그마의 아래끝 윗끝 안 쓴 건 그냥 전부 다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시그마 xi pi. 확률 각각의 확률 변수에 자기 자신의 확률들을 곱해 가지고 다 더하시면 그게 전체 평균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뒤로 더 진행하기 전에 여기서 하나만 강조를 하고 가자면 요 식인데요. 요거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거라서 이야기를 하자면 시그마 pi 사이에 여기 지금 누가 들어있는 거냐면 x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각각의 확률들을 곱해서 다 더한다는 것 자체가 뭘 물어보고 있는 거냐면 평균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그마 pi라는 기호를 보시면 여러분 무슨 생각해야 되냐면 여기에 뭐 별표 이렇게 뭐 들어있잖아요. 그럼 아 이건 한글 쓸까? 무언가의 평균 찾으라는 소리구나. 무언가의 평균을 구할 때 시그마 pi 이렇게 구하는구나 예요. 아하. 시그마 pi라는 기호는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세요인데 이건 무언가의 평균 구할 때 쓴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수 다 곱한 다음에 총도수를 나누는 거니까 결국 평균 구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을 해두시고요. 평균이라는 건 이 확률 분포 시험 점수 이 확률 분포가 어떻게 흩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긴 한데 문제는 저것만 가지고 다 나타낼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반도 평균이 86점이고 옆에 반도 평균이 86점인데 우리 반은 전부 다 86점이고 쟤네는 막 빵점부터 100점까지 막 다 있어. 그럼 평균 점수가 같아도 분포가 같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혹은 모여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나타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나타내는 게 이제 표준 편차라고 하는데 그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 그 앞에 분산이라는 걸 먼저 좀 아셔야 돼요. 분산은 대문자 V 가지고 나타내는데 분산의 정의는 뭐냐면 편차 제곱의 이거 제곱한 거예요. 편차 제곱의 평균. 요 녀석이 분산이에요. 이거는 정의이기 때문에 외우셔야 되고요. 그럼 편차는 뭐냐면 확률 변수 x에서 평균 m을 뺀 거. 이게 편차예요. 차이가 얼마나 되냐 그 얘기거든요.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x에서 m을 빼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편차예요. 그러니까 요 정의대로 하자면 분산이라는 건 무언가의 평균 그랬으니까 시그마 pi 들어갈 텐데 이 앞에 누가 들어간다고? 편차의 제곱이 들어가게 된다고요. 요거 xi라고 쓴 이유는 i에 1, 2, 3, 4 넣을 거라서 그런 거야. m이라는 건 평균값이기 때문에 그냥 숫자거든요. 그건 뭐 i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xi에서 m을 빼가지고 제곱을 한 다음에 확률 곱해서 다 더하는 거야.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주 이거보다 뭐 밑에 게 더 자주 쓰긴 하겠지만 이 정의를 알고 계셔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분산의 정의 정도는 외우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이거를 산수를 좀 하려면 약간 귀찮거든요. 이게 왜 귀찮으냐면 지금 제가 시험 점수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 시험 점수의 평균이 얼마냐 하면 15랑 50이니까 65야? 86.5거든요. 86.5가 평균인데 이거 그러면 편차를 생각을 해보면 요 점수에 해당하는 편차는 마이너스 6.5고요. 얘는 마이너스 1.5고 얘는 3.5예요. 숫자들이 약간 지저분하다는 거야.
그지? 이게 그냥 편차를 그냥 편차를 생으로 제곱을 해버리시면 지금처럼 0.5 같은 애들을 제곱을 해야 돼서 굉장히 지저분한 숫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녀석의 산수를 조금 편하게 하려고 시그마 뒤에 제곱이니까 일단 전개를 그냥 해버린다고요. xi의 제곱 pi 마이너스 2m xi pi 더하기 m제곱 pi 이렇게로 전개를 할 건데 해놓고 나서 보면 이제 더하기나 빼기로 연결된 거니까 따로따로 찢어가지고 시그마를 달아줄 거거든요. 그럼 앞에 있는 시그마는 뭐 더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얘는 시그마 xi의 제곱 pi 이렇게 생겼고 뒤에 오는 요 녀석은 m이라는 건 그냥 숫자니까 시그마 밖으로 뽑아냈다고 치면 그냥 xi pi여서 이거 자체가 뭐 되는 거다. 그냥 m 되는 거다 그 얘기라고요. 시그마 xi pi는 m이니까. 그래서 얘 자체는 마이너스 2m에다가 m을 하나 더 곱한 게 되는 거고요. 다음 얘는 m은 말했지만 i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니까 시그마 밖으로 빠져나갔다고 치면 그냥 시그마 pi거든요. 시그마 pi는 확률의 합인데 확률은 다 더하면 1이잖아. 이거 다 더하면 당연히 1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그냥 더하기 m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요거 두 개를 계산하시면 누가 된다? 뒤에 와서 빼기 m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 입니다. 그래서 얘를 식으로 쓸 때 이렇게 쓰기도 해요. 시그마 pi야 평균인데 무엇의 평균이냐면 제곱의 평균이다 그런 이야기고 얘는 뭐야? 평균의 제곱이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있는 건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표시만 좀 다르게 한 겁니다. 그래서 분산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 건데 하나는 분산의 정의라고 했어요. 편차 제곱의 평균. 근데 실제로 이걸 계산할 때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셔서 계산하시는 게 조금 편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제곱의 평균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이거 제곱해서 얘 곱하고 요거 제곱해서 이거 곱하고 이거 제곱해서 이거 곱한 다음에 다 더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시면 똑같이 분산이 만들어집니다. 옆에다 쓸까요? 시그마 xi-m 편차 제곱의 평균인데 계산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두 가지를 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 구하는 게 표준 편차인데 표준 편차는 시그마라는 걸로 표시를 하거든요. 얘는 그냥 분산에다가 루트 씌우시면 끝나요. 따로 구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분산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루트를 씌워서 표준 편차를 구하는데 왜 이런 일을 벌이는 거냐면 애초에 이거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찾는 건 얼마나 분포가 많이 흩어져 있는지 모여 있는지 이런 거를 찾으려고 하는 건데 편차라는 건 평균 값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느냐잖아요. 근데 그냥 편차를 평균을 내버리면 편차 자체는 음수도 있고 양수도 있어서 편차를 평균 내면 그냥 빵이에요. 그냥 음수도 있고 양수도 있어서. 그래서 왜 제곱을 했냐면 마이너스를 없애려고 제곱하는 거예요. 절대값을 씌우는 건 너무 힘든 일이거든. 시그마의 절대값은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를 없애려고 제곱을 한 거거든요. 제곱을 했으니까 스케일이 꽤 큰 숫자가 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찾아놓은 분산에 다시 루트를 씌워서 원래 우리 수준의 점수로 다시 낮추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표준 편차가 실제로 이제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인데 이걸 찾는 방법은 어차피 분산 찾아가지고 루트 씌우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분산을 제대로 구하실 수 있어야 표준 편차도 구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요. 책에 있는 것만 짧게 보시고 넘어갑시다. 보시면 이산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산확률 변수라는 건 언제나 이렇게 확률 분포 표를 나타낼 수 있고요. 물론 개수가 너무 많으면 물리적으로 표를 못 그리는 거지. 표를 그릴 수 있고요. 표가 그려지기만 하면 평균이랑 표준 편차를 다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표 그리는 게 사실상 이 이산확률 변수에서 중요한 요소고요. 보시면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확률 변수 x 이런 애들이 있어요.
각각에 해당하는 확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을 가지고 이제 밑에 가서 평균, 표준 편차 찾아볼 텐데 여기 뭐 성질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확률이라는 건 요 PI라는 건 요 각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밑에 있는 각각은 당연히 0보다는 커야 되고요. 1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확률이 0이라는 건 공사건, 안 일어난다는 이야기고 확률이 1이라는 건 전사건, 전체 사건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확률이 음수가 될 수도 없고 1보다 클 수도 없다고요. 두 번째 보시면 확률 다 더하면 당연히 1이 되더라 라는 거고 세 번째는 뭐 나오는 거냐면 요거는 이제 연속 확률 변수 때문에 나오는 건데 확률 변수 x가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이 밑에 있는 확률들을 다 더하시면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얘한테 해당하는 확률에서부터 얘한테 해당하는 확률까지 그냥 쭉 다 더해서 확률을 구할 수밖에 없더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85점에서 90점 사이 다 나와 그러면 85점이라도 나오고 90점이라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죠? 다음 밑에 보시면 이제 요게 평균 구하고 표준 편차 구하는 공식들이고요. 설명은 제가 대충 했고 칠판에 제가 분필로 썼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대값 또는 평균이라는 건 xi, pi를 다 더하는 거다. 이거 저는 그냥 시그마로 처리한 거고요. 분산은 정의가 뭐였다고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다고요. 계산해보면 뭐랑 똑같다?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와 어차피 똑같을 거다. 두 가지 다 알고 계셔야 되고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가 루트 씌워서 만드는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요거 하나만 더 하고 나서 문제를 잠깐 풀러 가볼 텐데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건 뭐냐면 확률 변수를 조금씩 바꿔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되게 어렵게 생각할 거 아니고요.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하는 거야. 이게 시험 점수인데 내가 뭐 할 거냐면 여러분 시험 점수를 다 2배씩 해줄 거예요. 시험 점수를 다 2배씩 할 거야. 그럼 평균 당연히 2배가 됩니다. 그죠? 시험 점수를 내가 50점씩 더 줄 거야. 그럼 평균도 50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확률 변수 원래는 x였는데 여기다가 내가 2배하고 50점을 더 더해주잖아요. 그럼 이것에 해당하는 평균은 똑같이 따라간다고. 평균값도 역시나 2배 될 거고 그냥 50점 올라갈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다 같이 50점 늘었으니까 평균도 올라가고 다 같이 점수 2배 되면 평균도 2배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분산으로 가보면 얘기가 약간 달라지는데 분산이라는 건 정의 자체가 뭐였냐면 평균이랑 내 사이의 차이거든요. 내가 평균에서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느냐인 거야. 그럼 내가 니네들한테 점수를 다 2배씩 해주잖아요. 그럼 편차도 2배가 되죠. 아니 평균 점수 있고 내 점수 있는데 평균이 2배 되고 나도 2배가 되면 차이도 2배가 될 거잖아. 그죠? 그걸 제곱을 해버렸단 말이지. 그러면 분산은 4배가 될 거예요. 내가 확률 변수를 A배 하면 분산은 A 제곱배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편차가 A배 될 건데 얘도 A배, 얘도 A배. 그러니까 편차도 A배. 그런데 그걸 제곱을 해버렸으니까 A 제곱배가 될 거라고. 뭐 그거 더하는 거야. 뭐 어차피 상관없는 거니까. 그래서 A배를 해버리면 분산 자체는 A 제곱배가 될 거고요. 뒤에다 더하기 B하죠. 제가 여러분한테 50점씩 다 주면 내 점수도 50점 올라가는데 평균도 50점이 올라가거든요. 차이는 안 달라집니다. 편차는 그대로예요. 그냥 점수를 더하기를 하는 건 내 점수도 평균 점수도 똑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뭐 누가 손해보고 득보고 할 게 없어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더하기 B는 얘한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아무런 반응이 없을 거고요. 여기에 표준 편차 달린 녀석은 어차피 이거 하는 거니까 뭐 제곱의 루트여서 절대값 달아놓고 뭐 시그마 x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실수 배하는 건 영향을 미치지만 실수를 더하는 건 분산이나 표준 편차한테는 딱히 영향이 없을 거다. 편차가 그대로이니까 뭐 이런 뜻입니다. 그죠? 이거 가지고 나중에 뭐 여기 나오는 건 이산확률 변수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요. 연속확률 변수에 가서도 똑같이 쓰게 되고요. 정비분포를 표준화할 때 쓰는 기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졸리니까 문제 몇 개 풀고
가도록 하죠. 대표 문제들을 하나씩 좀 풀어보면 좋겠죠? 기억을 되살리는 의미에서. 첫 번째 거는 좀 보시면 387번 요거 그냥 볼까요? 확률 질량 함수라는 게 나왔어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확률 질량 함수가 이것처럼 항상 식으로 딱 떨어져서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요 문제 같은 경우엔 확률 질량 함수를 이렇게 식으로 딱 준 거야. 그러면서 이제 x가 9일 확률을 구하세요거든요. 그러면 요 소문자 x가 9란 이야기니까 여기다 9를 집어넣으시면 해결이 될 텐데 문제는 요 k의 값이 얼마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k를 먼저 찾아야 돼요. 근데 k를 찾으려고 보니까 애초에 x에다가 넣을 수 있는 숫자가 2에서부터 9까지거든요. 그러면 9를 넘어가서 10, 11은 어차피 넣을 수 없다는 이야기고, 그럼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얘네들이 다니까 x에다가 2에서부터 9까지 집어넣어서 이걸 다 더하면 얼마여야 된다? 1이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확률의 전체 합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다 더할 건데 더하려고 보니까 이건 뭐 해야 되는 거야? 부분분수로 찢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x가 2에서부터 9까지 x-1 아니, k는 밖으로 빼낼게요. k에 x-1x 분의 1이니까 쪼개보면 이거 빼기 이거 하면 원래 1이고요.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 이렇게 생기게 되겠죠? 시그마 할 때 하던 거야. 그래서 이 뒤에 x-1분의 1 빼기 x분의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들어가게 될 거고, 시그마 풀면 얘네 둘이 지금 한 칸 차이 나요. x-1이고 x니까. 그래서 순서대로 넣어보면 맨 앞에 거 하나가 남아요. 1분의 1 그리고 맨 뒤에 거 하나가 남아요. 9분의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9분의 8 K가 됩니다. 얘가 얼마라고? 1이라고요. 확률의 합이니까. 그래서 K의 값은 8분의 9더라. 그런 이야기가 되고, 그럼 이제 내가 구하려고 하는 X가 9일 확률, 얘는 9 곱하기 8분의 K 이렇게 생겼는데 K가 아까 8분의 9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9 곱하기 8분의 9. 그럼 9는 약분 될 거니까 64분의 1이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9를 대입해서 9일 확률을 구하는 거 이건 너무 쉬운 얘기고, 사실상 K 찾는 거 하라고 나온 거고요. K를 찾는 건 어떤 성질을 이용하는 거였냐면 확률 전체 합이 1이다. 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K를 찾는 거였습니다. 비슷한 건데 이제 좀 더 본격적인 문제로 옆에 있는 것도 보시면 이렇게 생겼다고요. 이렇게 생기면 이제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거니까. 391번.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표입니다. 확률 변수 x가 1, 2, 3, 4고요. 확률의 합이 1인 걸 보니 확률 변수 x는 저거 4개 말고 1, 2, 3, 4 말고 다른 값은 갖지 못해요. 근데 이 상태에서 구하라고 한 게 뭐냐면 이거인데, 이거부터 먼저 볼까요? 여기 밑에 보시면 각각의 확률들이 이거라고 나왔는데 다 더해서 1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일단 K를 먼저 좀 찾아야겠다. 그지? 이거 다 더하면 1이에요 라는 성질을 이용하시면 될 테니까 얘네들을 다 더해서 내림차순 정리해보면 얘가 먼저죠. 마이너스 K제곱. 그리고 K는 요 녀석이랑 저 뒤에 있는 거예요. 2분의 3K. 그리고 남아있는 게 요거 두 개. 8분의 4니까 2분의 1입니다. 얘가 1이고요. 우변으로 다 넘기고 하기 2분의 1이야? 그리고 2를 다 곱합시다. 분모가 2 보기 싫으니까. 그럼 인수분해가 되죠? 2, 1에 1, 1에 이렇게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K의 값이 가능한 게 2분의 1하고 1하고 이렇게 두 개인데 이거 둘 중에 누구일지는 집어넣어 보셔야 알거든요. 근데 일단 1은 안 되겠죠. 그럼 얘가 1이란 이야기인데 나머지가 다 빵일 수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아마 얘는 안 될 거고요. 요 녀석이 가능한 K의 값이 될 겁니다.
그리고 1 같은 거 넣어보면 3분의 8에서 아니 8분의 3에서 1을 빼면 음수잖아요. 확률이 음수가 되면 안 되니까. 그죠? 요거는 안 되고 K가 2분의 1 요거 하나만 되더라 인 겁니다. 그런 애들을 집어 넣으시면 이제 요 각각의 확률들이 찾아지겠죠. 2분의 1 집어 넣으면 얘는 4분의 1이다 그런 이야기고요. 얘는 4분의 1이란 이야기고요. 얘는 8분의 1이다 그런 이야기겠죠. 그리고 얘 2분의 1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확률이 찾아야 될 텐데 내려와서 보니까 이제 뭐 구하래요? P 확률 이거 만족하는 확률 구하래요. 이거 만족하는 이라고 보니까 2차 방정식인데 2차 방정식 풀어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니까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x가 2거나 또는 3이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무슨 확률 구하라고요? x가 2일 확률 또는 3일 확률 구하세요 입니다. 찾는 건 어떻게 찾으면 돼? x가 2일 확률이랑 x가 3일 확률을 더하시면 되겠죠. 또는 이라는 건 뭐 그냥 아무거나 해도 되니까. 그래서 x가 2일 확률은 8분의 1이고 x가 3일 확률도 8분의 1이네요. 그죠? 둘이 더하면 4분의 1이다. 이렇게 결론이 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대표 문제니까 간단한 녀석이긴 한데 요런 모양새의 요런 틀의 문제들을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거고요. 이게 이렇게 문제에서 표로 주어지지 않더라도 표를 그려서 풀어야 하는 경우도 꽤 많이 나올 거거든요. 이상형률 변수 풀 때는. 그러니까 요런 모양새에 좀 익숙해지도록 하시고요. 이런 것도 해볼까요? 표는 안 그려져 있는데 문제를 읽어보면 남자가 4명, 여자가 5명 있는데 3명을 뽑을 거래요. 남자 대표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거래요. 확률 변수 x가 뭐라고요? 3명 뽑을 건데 그 중에 남자 대표의 수. 그럼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한 명도 안 뽑힐 수도 있잖아요. 한 명 뽑힐 수도 있고요. 2명이 뽑힐 수도 있네요. 3명까지 뽑힐 수 있겠다. 그죠?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이게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이에요. 그럼 그 각각의 확률들을 살펴보면 확률 변수 x가 0일 확률이라는 건 선출된 남자가 빵명일 확률 이걸 물어보는 거니까 전체 경우는 9명 중에 3명을 뽑는 거야. 남자 여자 합쳐서 9명이니까. 근데 그 중에 남자가 1명도 안 나왔다는 건 5명 중에 3명이 뽑혔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1일 확률은 9명 중에 3명 뽑을 건데 그럼 여자 5명 중에 2명이랑 남자 4명 중에 1명이더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2일 확률은 9명 중에 3명인데 여자 1명하고 남자 2명 이런 이야기일 거고 마지막으로 확률 변수 x가 3일 확률은 9명 중에 3명 뽑을 건데 남자만 3명 다 나오는 경우일 겁니다. 계산이 약간 귀찮지만 이거는 연습하는 거니까 제가 그냥 할 거고요. 실제로는 안 해보셔도 여기가 1일 거라는 건 알 수 있어요. 경우는 이게 다인 게 확실하잖아. 그죠? 그래서 확률을 좀 구해보면 9C3 그러면 9, 8, 7, 3, 2 이게 9C3이고요. 분자에 5C3인데 뭐 5, 4, 5C3은 5C2랑 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 2 날라가고요. 3도 이렇게 날라가고요. 요거 이렇게 2 날라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얼마냐? 84분의 10입니다. 약분도 되긴 할 텐데 일단 이렇게 84라고 놔둘게요. 왜냐면 뒤에 애들이랑 좀 맞추려고. 84분의 10입니다. 요 녀석은 분모가 똑같이 84일 거고요. 분자는 요거 10이고 요거 4여서 40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그 다음 건 84분의 요거 5, 4C는 6이야.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 얘는 84분의 4C3은 4C1이랑 똑같아서 4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다 더하면 84분의 84여서 1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령은 이런 건데 이 각각은 별로 어려운 게 아니어서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데 혹시 좀 하다가 좀 불편하게 생긴 거 예를 들면 이거 구하기가 귀찮아. 그러면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한 다음에 1에서 다 빼면 얘만 남아요. 그죠? 그런 사실을 이용해서 좀 복잡하게 생긴 녀석의 확률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구하라고 한 건 뭐다? x가 2 이상일 확률이래. 그럼 이 표에서 x가 2 이상이라는 건 2하고 3하고 이거 두 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다? x가 2일 확률이랑 x가 3일 확률 요거 두 개를 더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둘이 더하시면 답이 될 겁니다. 그죠? 뭐 약분 정도만 알아서 하시면 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 완성하는 게 여기서는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것도 그냥 간단하니까 이걸로 할까요? 확률변수 x의 확률 분포 표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고요. a 구하고 분산 구하래요. a는 좀 쉽게 구할 수 있죠. 다 더하면 1이다 가지고 구하는 거잖아. 그죠? 4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a 더하기 6분의 1 한 게 1인데 a 빼고 좌변 통분해 보면 12로 통분하면 되겠다. 그죠? 3 더하기 4 더하기 2에다가 a를 더한 게 될 거고요. 해보니까 요거 12분의 9죠? 맞지? 그래서 a는 4분의 1이다.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요거 4분의 3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이제 4분의 1. 이렇게 생겨서 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분산 구하세요인데 분산을 구하려면 분산의 정의에서도 그렇고 산수할 때도 그렇고 평균이 필요하거든요. 분산의 중요하니까 다시 쓰고 가자면 분산의 정의는 뭐였냐면 편차 제곱의 평균 P가 뭐야? 편차 제곱의 평균 아니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야 되거든요. 산수는 밑에 걸로 하는 게 더 편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위에 거든 밑에 거든 m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이 m이 누구였냐면 평균이었다고. 그지? 그러니까 이 표를 가지고 일단 우리 뭐부터 구해야 되냐면 평균값 먼저 구해야 돼요. 기대값. 얘를 구하는 건 뭐였다? 시그마 xi pi. 여기선 4개니까 이렇게 한다고요. 마이너스 1 곱하기 4분의 1이랑 0 곱하기 3분의 1이랑 1 곱하기 4분의 1이랑 2 곱하기 6분의 1이랑 얘네들을 다 더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 더해보니까 3분의 1 이렇게 나오네요. 얘가 바로 평균값이더라. 그런 이야기고요. 이걸 하려면 편차를 또 다 따로 구해야 되잖아요. 약간 귀찮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곱의 평균 할 거예요. 분산 찾으러 가보면 제곱의 평균이라는 건 요거 제곱해서 얘랑 곱하는 거야. 마이너스 1의 제곱에 4분의 1 곱하는 거 0의 제곱에 3분의 1 곱하는 거 1의 제곱에 4분의 1 2의 제곱에 6분의 1 이게 지금 제곱의 평균이고요. 여기서 평균의 제곱을 빼겠다고요. 3이다 이거. 3분의 1의 제곱을 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저거 산수하시면 분산이 만들어지겠죠. 귀찮으니까 산수는 직접 하시고요. 그래서 A 저렇게 찾으시고 분산 찾으라고 했지만 어차피 평균 필요하니까 이렇게 평균 찾고 분산 찾으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고요. 뒤에 나오는 유형 5번도 얘랑 거의 똑같은데 이런 거지. 얘는 지금 확률분포 표가 나와 있었다면 얘는 표가 나온 게 아니에요. 문제가 나와 있고 분산 구하세요니까 네가 표를 한번 구해봐 입니다. 확률 변수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면 4개의 불량품을 포함해서 총 10개가 들어있는데 거기서 3개를 꺼낼 거라는 거야. 그 3개 중에 나오는 불량품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거니까 x는 0부터 3까지 가질 수 있겠다. 그렇죠? 3개 꺼낼 거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거 가지고 표를 완성시켜 보자는 이야기예요. 제가 안 풀려고 맡기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영일 확률 뭐예요? 10개 중에 3개 꺼낼 건데 6개 중에 3개 나오는 거지. 불량품 4개니까. 정상인 건 6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10개 중에 3개 꺼낼 건데 멀쩡한 거 중에 3개 나오는 거. 이거는 10개 중에 3개, 멀쩡한 거 2개, 안 멀쩡한 거 1개. 10개 중에 3개, 멀쩡한 거 하나, 안 멀쩡한 거 2개, 10개 중에 3개, 불량품만 3개. 그죠? 이렇게 해서 표를 완성시키라는 이야기라고요. 그 다음 뭐 하래? 분산 구하래.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평균 구하고 제곱의 평균 구하고 그거 가지고 분산도 구하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앞에 했던 문제랑 거의 똑같은 연습을 요 표 찾으라는 것만 추가된 상태로 한 번 더 하세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405번. 확률 변수를 약간 변화시키고 있죠. 새로운 확률 변수 y를 정의하기를 x에서 100을 뺀 다음에 4로 나누세요인데 뭐 이렇게 해볼까요? 이거 하라는 이야기잖아. 그죠? 4분의 1 x 빼기 4분의 100. 그러니까 25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y에 해당하는 녀석이 이 녀석이다. 그런 이야기니까. 그럼 이걸 살펴볼까요? 이 y. 이 y는 4분의 1 x 마이너스 25. 이거랑 같은 거일 거고요. y가 저렇게 생긴 녀석이라며. 그럼 얘는 또 뭐랑 똑같은 거냐면 4분의 1에 2x 빼기 25. 이거랑 같은 거죠. 시험 점수 4분의 1 조각 내면 평균도 그렇게 될 거고 25점 떨어지면 평균도 25점 떨어질 거니까 똑같이 이렇게 그냥 산수하시면 된다고요. 근데 지금 이 x가 12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4분의 1에 120 거기서 25를 빼는 겁니다. 그래서 5다. 이렇게 생겼겠네요. 그 다음 이제 y제곱에 해당하는 평균을 구하세요인데 이 제곱의 평균은 한번 거쳐가야지. 어떻게 거쳐갈 거냐면 이거 볼까요? y를 제곱하라는 건 물론 뭐 이렇게 구하셔도 돼요. 4분의 1 x 마이너스 25의 제곱. 이거를 평균 내도 되거든요. 근데 이걸 평균 내려면 이걸 전개를 다 해서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약간 귀찮아. 그래서 얘는 이런 방법으로 안 할 거고요. 어떻게 할 거냐면 제곱의 평균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던 적이 있어. 그게 어디 있었다? 분산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평균의 제곱이라는 걸 좌변으로 던지면 제곱의 평균이라는 건 분산에다가 이제 평균의 제곱을 더하는 게 돼요. 그러니까 y제곱의 평균을 구하세요라는 건 뭐 하라는 이야기냐면 y의 분산이랑 y평균의 제곱을 더하세요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이걸 구하는 것보다 이걸 구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고요. 제곱의 평균이라는 건 분산이랑 평균의 제곱을 더하라는 거니까 y제곱의 평균 구하라고. 그럼 y의 분산이랑 y평균의 제곱을 더하자. 그런 이야기고 y의 평균은 우리가 아까 5라고 구했어요. 그럼 이제 얘만 구하면 되지. 분산 y만 구하시면 되는데 이 분산 y는 4분의 1 x 마이너스 25 이렇게 생겼고요. 이건 이 뒤에 빼기 25는 의미 없는 거였고 앞에 실수배는 어쩐다고요? 요거를 제곱한다고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습니다. 왜 점수 2배 하면 평균도 2배, 내점수도 2배, 편차도 2배. 그걸 제곱하는 게 분산이니까 제곱배가 된다고요. 4분의 1배 했으면 분산은 4분의 1의 제곱배가 될 거라고요. 근데 지금 vx가 48 그랬으니까 16분의 48 그래서 얘는 3이라고 나오네요. y의 분산이 3이야. 그럼 이제 y제곱의 평균은 3에다가 25를 더해서 28이다.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y라는 새로운 변수에 해당하는 평균이랑 분산 찾아보고 그걸로 제곱의 평균도 한번 구해보세요. 이렇게 나온 문제입니다. 더 있나? (409번은) 뭐 말로 길게 나왔네요. 흰 바둑돌 2개, 검은 바둑돌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2개를 꺼낼 건데 흰 바둑돌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래요. 그러면 2개 꺼낼 거니까 흰색 돌은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0이랑 1이랑 2까지 가능하다고요. 어차피 2개밖에 안 꺼낼 거니까. 그럼 이 각각에 해당하는 확률들을 구해보면 0일 확률은 총 6개 있어요. 그죠? 6개 중에 2개 꺼낼 건데 검은 돌만 2개 나오는 겁니다. x는 흰 바둑돌이 겠으니까 1개가 나왔다는 건 6개 중에 2개, 4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2개 나왔다는 건 6개 중에 2개, 2개 중에 2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저 숫자들을 다 산수를 해보면 6C2라는 건 15고요. 15분의 4C2는 6이거든요. 약분을 좀 해보면 5분의 2다 그런 얘기다. 그죠? 요거는 6C2가 15라고 그랬잖아요. 15분의 1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얘는 이거 다 더하면 1일 거니까 15분의 6이었거든요. 15분의 7 되겠죠? 얘는 15분의 8이네요. 그죠? 그래서 저렇게 생긴 녀석이 확률 될 겁니다. 계산까지 해버리면.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구하라고 한 게 뭐냐면 분산 4-3x를 구하세요인데 우리가 아는 건 x니까 얘는 뭐 순서 좀 바꿔 써보면 이렇게 생긴 건데 분산해서 뒤에 오는 더하기 4는 의미 없는 거였잖아요. 그죠? 이건 그래서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이런 식으로 계산할 거거든요. 마이너스 3의 제곱에 분산이라고. 그럼 이제 얘만 찾으면 돼요. 요거 찾으면 거기다 9배 해서 끝날 거라고. 그럼 일단 분산 찾으려면 뭐부터 찾아야 돼요? 평균부터 찾아야 돼요. 평균은 0 곱하기 5분의 2, 1 곱하기 15분의 8, 2 곱하기 15분의 1. 그래서 계산해보면 더하기 1 곱하기 15분의 8 더하기 2 곱하기 15분의 1. 그래서 얘는 0이니까 됐고 15분의 8, 15분의 2 합치면 15분의 10 약분할 거니까 3분의 2. 얘가 평균이고요. 제곱의 평균은 0의 제곱에 15분의 1, 1의 제곱에 15분의 8 더하기 2의 제곱에 15분의 1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얘는 0이니까 됐고 15분의 8, 15분의 4, 15분의 12, 5분의 4. 그래서 분산은 제곱의 평균 5분의 4에서 평균의 제곱 3분의 2의 제곱을 빼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네요. 얘가 분산될 거고 거기에 9배 하셔서 답을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당연한 이야기이긴 한데 이 확률 변수를 미리 이걸로 바꾸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확률표로 이렇게 써놓고 나서 0을 대입하면 1 나오니까 얘를 1이라고 하고 1 대입하면 0을 대입하면 4구나. 이거 4, 얘 1, 얘 마이너스 2다 해놓고 나서 분산 찾아도 답은 똑같이 나와요. 미리 확률 변수를 바꿔두는 거야. 바꾸고 나서 해도 되긴 되는데 굳이 그런 귀찮은 짓을 하는 것보단 0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찾으신 다음에 거기에 9배를 하셔가지고 구하라고 한 걸 찾는 게 당연히 현명한 방법이다. 그런 이야기고요.
한 15분만 더 합시다. 이산확률 변수 중에 특별한 녀석으로 이항분포라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했던 지금 예제 몇 개 풀었는데 지금까지 풀었던 예제 요 몇 개는 일반적인 이산확률 변수라면 그 중에 약간 특별하게 이항분포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 이항분포는 이것이 이항분포인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이 공식인데 이항분포의 정의가 되게 복잡하거든요. 뭐냐면 사건 발생 확률이 P로 결정된 독립시행을 N번 반복했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난 횟수를 확률 변수로 하는 확률 분포. 그게 이항분포거든요. 다시 중요하니까 확대. 한 번의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 그러니까 사건 발생 확률이 P로 딱 결정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걸 여러 번 할 거야. 근데 발생 확률이 P로 결정된 녀석을 여러 번 한다는 건 그 각각이 다 독립시행이라는 이야기고요. 주사위를 여러 번 던져, 동전을 여러 번 던져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독립시행을 N번 했을 때 실제로 그 A라는 사건이 일어난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다. 인데 가장 간편한 게 뭐냐면 주사위 던지는 거예요. 주사위 3번 던져 1의 눈이 나온 사건 1의 눈 나오는 횟수 이걸 확률 변수 X라고 할 거야. 그럼 아하 이건 이항분포구나 라고 눈치를 채셔야 돼요. 주사위를 3번 던져 같은 시행 3번 하는 거고 그 중에 특정한 사건 1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 사건이 발생한 횟수 이거 다 중요한 얘기예요. 독립시행이라는 거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난 횟수가 확률 변수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항분포라는 사인이고요. 이항분포도 결국 이산확률 변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확률분포 표를 완성할 수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 확률분포 표를 완성을 해보면 이거 가지고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부터 시작해서 3까지 가능해요. 3번 던질 거니까. 그래서 0일 확률을 먼저 구해보면 독립시행 3번 하는 거고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소리니까 이런 걸 우리 독립시행의 확률 이렇게 불렀거든요. 곱셈 정리할 때 3번 던질 거야. 3번 중에 빵번 골라서 내가 원하는 사건 1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니까 확률은 6분의 1이겠죠? 6분의 1이 빵번 6분의 5가 3번 이게 확률 변수 X가 0일 확률이에요. 주사위 3번 던져서 1의 눈이 한 번도 안 나올 확률이다 그 얘기라고. 그럼 1의 눈이 한 번 나올 확률은 3번 중에 한 번 골라서 1의 눈 한 번 1이 아닌 눈이 2번 이렇게 생겼죠. 3번 중에 2번 골라서 요거 2번 요거 한 번 3번 중에 3번 골라서 일어나기를 3번 일어나지 않기를 빵번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한글로 써놓은 저 말을 보고 확률분포 표가 완성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확률분포 표가 완성이 됐다는 건 평균도 구할 수 있고 분산도 구할 수 있고 그러니까 표준 편차도 구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게 이항분포라는 것만 알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확률 변수랑 확률 사이의 관계 이거 우리 아까 뭐라고 한다고 했냐면 확률 질량 함수 이렇게 부른다고 했는데 이 확률 질량 함수가 누가 돼버리냐면 독립시행의 확률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게 이항분포라는 것만 알면 표가 완성되고 이거 가지고 확률을 구하시면 돼요. 근데 확률 되게 무섭게 생겼잖아요. 고작 주사위를 3번 던지는 일인데도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거든. 근데 보통 이항분포는 뭐 3번 던지는 정도가 아니고요. 막 몇백 번씩 던지고 몇천 번씩 던지고 하거든요. 이걸 계산하는 좀 편한 방법이 있더라라는 거야. 이항분포의 경우에는. 근데 그 이항분포는 자, 이 문제에서 보시면 3번 던진다는 게 중요하고 1의 눈이 나온다는 게 중요한데 문제에서 보시면 우리 보통 독립시행의 확률 그럼 어떻게 해요? n번 중에 r번 골라서
일어나기를 R번, 일어나지 않기를 N-R번 이렇게 하잖아요. 요 R에다가 지금 0에서부터 3까지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독립시행의 확률이 완성되려면 총 몇 번 시행하는지랑 내가 원하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 한 번에 시행해서 발생할 확률, 이 두 가지만 알면 표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항분포를 나타내는 기호로 우리 B라고 쓰고요. 이 괄호 안에 이거 두 가지를 쓰게 되어 있거든요. 시행 횟수랑 일어날 확률. 한 번 시행해서 일어날 확률. 이 두 가지 팩터만 알고 있으면 표가 완성된다는 거야. 3번 던질 거야. 일어날 확률이 6분의 1이야. 그거 가지고 지금 이 표가 완성이 된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만 잘 찾아내시면 될 텐데 이거 두 개를 찾아낸 걸 가지고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면 간단하게 어떻게 했을까요? 이항분포의 경우에 평균은 그냥 다 빼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시행 횟수랑 확률을 곱해서 바로 찾으시면 돼요. 평균이라고도 했고 기대값이라고도 했는데 기대한다는 거야. 제가 쓰기 귀찮아서 주사위를 3번이라고 했는데 주사위를 6번 던진다고 쳐봐요. 주사위 6번 던질 거야.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x의 기대값 1의 눈이 몇 번 나올 거라고 기대한다고? 한 번 정도는 나오겠지라고 기대한다고. 6번을 시행하면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6분의 1이니까 6번 중에 한 번은 나오겠지라고 기대를 하는 거잖아요. 기대값이라는 건 그렇게 구하면 된다고. 이항분포의 경우에 독립시행의 경우엔 시행 횟수랑 일어날 확률을 곱해서 그냥 그 기대값을 찾으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동전 던질 거야. 10번 던질 거거든. 안면 몇 번 나올까? 기대하기를. 5번이라고 기대하잖아요. 상식적으로. 5번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항분포에서의 평균은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물론 유도하는 공식이 원래 있어요. 졸리니까 생략. 분산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요 NP에다가 뒤에 Q를 하나 더 곱할 건데 이 Q는 누구냐면 1-P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여기서 6분의 1이랑 6분의 5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분산이라는 건 NP에다가 Q까지 곱하시면 분산이 되더라 해요. 얘도 유도하는 과정이 있는데 일단 생략. 이렇게 생겼고요. 뭐 표준 편차야 그냥 분산에다가 루트 씌우는 거니까 루트 NPQ다.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문제로 이걸로 와서 쳐다보면 주사위 3번 던질 거야. 1의 눈이 나온대. 그러면 아하 이항분포네. 3번 던지고 확률은 2분의 1인데 이걸 가지고 왜 2분의 1이야? 6분의 1이지. 기대값 찾아보면 3이랑 6분의 1을 곱해서 2분의 1이야.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 분산은 3이랑 6분의 1이랑 6분의 5를 곱해서 12분의 5다.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가 되더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항분포는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고요. 유형 8번 가서 보시면 어떤 기계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10%가 불량품인데 5개를 선택했을 때 불량품의 개수래요. 이걸 보고 이항분포구나를 알아차리지 못하시면 문제 풀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진다고요. 10%가 불량이야 라고 아예 정해준 거야. 불량품이 내가 골랐을 때 불량품이 나올 확률은 10분의 1이야 라고 박아준 거고 5개를 선택한대요. 시행 횟수가 5번이구나 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말에서 우리는 뭘 찾는 거다? 아하, 이항분포네. 시행 횟수는 5번이고 일어날 확률은 10분의 1이구나. 이런 소리가 되는 거라고요. 근데 물어보는 건 이제 x가 1 이상일 확률이니까 확률 변수 x 자체는 0에서부터 5까지 나올 수 있는데 1에서부터 5까지를 더하라는 이야기니까 이제 전체에서 0일 확률을 빼시면 되겠죠. 그럼 이걸 쳐다보고 뭐 생각하는 거라고? 5번 일어나는 게 10분의 1인데 그럼 x가 0일 확률이라는 건
한 번도 안 일어난다는 거니까 5번 중에 빵번 골라서 일어나기를 빵번, 일어나지 않기를 5번. 이게 x가 0일 확률이란 뜻이고 1에서 요 녀석 빼시면 x가 1 이상일 확률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1, 2, 3, 4, 5일 확률을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겠네요. 그지? 만약에 이거 가지고 평균 구하세요 그랬으면 2분의 1 뭐 이렇게 찾는 거라고요. 그죠? 그럼 다음 문제 가서 보시죠. 이항분포 20,p를 따르는, 보통 이렇게 표현해요.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평균이 10일 때 제곱의 평균이랑 분산 구하세요거든요. 평균이 10이라는 걸 보니까 이거 둘이 곱하면 평균 그랬잖아요. 20 곱하기 p가 평균이야. 그러니까 p가 2분의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p가 2분의 1이라는 걸 보니 q도 똑같이 2분의 1이겠죠. 1에서 p 뺀 게 q니까. 그럼 이걸 가지고 분산 구하면 어떻게 생겼다? 분산은 npq 이렇게 생겼으니까 20 2분의 1, 2분의 1이야. 그래서 5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분산이 5더라 예요. 근데 구하라고 한 건 또 제곱의 평균이네. 우리 아까 제곱의 평균 어떻게 구하기로 했냐면 분산에다가 평균의 제곱을 더해서 찾기로 했습니다. 그죠? 애초에 분산이라는 게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서 만드는 거니까 요거 좌변으로 넘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평균은 10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분산 구했잖아요. 요걸로 제곱의 평균도 구해보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 바로 밑에도 눈으로만 빨리 찍어보고 가면 417번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유심히 보시면 뭐란 이야기예요. 36시 0에 이렇게 36시 x, 36시 이렇게 생겼다는 건 얘 자체가 지금 독립시행의 확률 이야기하는 거야. 시행 횟수가 몇 번이다? 36번이다. 내가 원하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얼마다? 3분의 2다. 그 얘기라고요. 3분의 2 위에 x가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항분포 36,3분의 2를 따른 녀석이구나. 그런 이야기예요. 그걸로 평균 표준 편차 찾으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고요. 뭐 얘도 볼까요? 422번. 세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6번 반복한대요. 똑같은 시행을 6번 반복한다는 거니까 독립시행 6번 하는구나. 그런데 내가 원하는 사건이 뭐냐면 2개는 앞면, 1개는 뒷면이 나온대요. 저것의 횟수 물어봤다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6번 반복 횟수예요. 그러니까 독립시행이구나 라는 겁니다. 시행 횟수는 6번이고요. 그럼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P는 3개 던질 건데 2개가 앞면, 1개는 뒷면이래요. 3개 중에 2개 골라서 2개는 앞면, 1개는 뒷면이래요. 계산해보니까 8분의 3이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인 거예요. 그럼 이제 확률 변수 x는 어떻게 생겼다? 이항분포를 따를 텐데 시행 횟수는 6번,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8분의 3이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냥 동전 하나 던져서 앞면 나오냐 뒷면 나오냐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특정한 사건,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개 앞면, 1개 뒷면, 이것의 횟수를 물어봤으니까 이것의 확률을 먼저 찾으셔야 되고 얘를 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평균 구하세요는 6이랑 8분의 3을 곱하시면 해결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말로만 빨리빨리 보고 가자면 이런 건데 뭐 옆으로 가서 볼까요? 가위바위보 12번 할 거래요. 독립시행 12번 한다는 이야기고요. A가 이기는 횟수니까 A가 이길 확률을 찾아가지고 평균 분산 보시면 되고요. 평평한 면이 나올 확률 5분의 3, 둥근 면이 5분의 2인데 윷 4개 던져서 평평한 게 3개, 둥근 면이 하나가 나오는 것을 거리라고 할 건데
거리 25번 시행했을 때 거리 나오는 횟수 25번 반복한대요. 독립시행 25번 할 건데 내가 원하는 사건이 나오는 횟수니까 내가 원하는 사건이 나올 확률은 여러분이 위에서 계산하셔야 되고 그거 가지고 이항분포 찾아내시면 된다고요. 계속 똑같은 거 하는 거고요. 마지막 옆에 있는 것도 그냥 이렇게 조금만 바꾼 거야. 이것만 바꾼 거거든요. 말했지만 얘는 v 3분의 1 x 빼기 1 얘는 뭐 하란 이야기다. 3분의 1의 제곱 vx 구하란 이야기다. 실수배는 제곱배 하시면 되고 뒤에 더하거나 빼는 건 분산한테는 아무 의미 없었다고요. 그죠? 분산 구해서 9분의 1 하세요. 그런 이야기고 확률 변수 x 누구인가 봤더니 시청률 30%인 어떤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는 동안 임의로 500가구 조사했을 때 시청하는 가구수. 그럼 이원 문제를 살짝 바꾸면 사건 발생 확률이 100분의 30인데 500번 독립시행했더니 저 사건이 일어난 횟수 그거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거야 라는 소리니까 이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를 따른다고요. 시행 횟수가 500번 일어날 확률이 10분의 3 이렇게 생긴 녀석인 거지. 그죠? 시청률이 30%라는 건 일어날 확률이 10분의 3이고 500가구 조사한 거고 실제로 일어난 횟수가 확률 변수니까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럼 얘 가지고 분산 구해보면 N, P, Q 이렇게 생긴 거니까 뭐야? 105인가요? 그죠? 이렇게 생겼죠. 여기다가 9분의 1 곱하세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하시면 되고요. 유형업이 하나 또 있네. 요거 대표 문제 하나만 딱 하고 끝을 냅시다. 50원짜리 2개, 100원짜리 4개, 동전 3개 꺼낼 건데 나오는 동전을 다 가져갈 거야? 금액의 기대값을 구하세요거든요. 금액을 확률 변수라고 해야겠지? 기대값을 물어봤으니까. 근데 당장 금액을 쓰기가 약간 좀 애매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50원짜리 2개, 100원짜리 4개, 아까 뭐 흰돌, 검은돌 이런 거 바둑돌 해가지고 3개 꺼낼 건데 뭐 그중에 흰돌 몇 개 나오니 이런 거 가지고 계산했던 건데 갑자기 돈을 물어봐가지고 약간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한번 거쳐가야 돼요. 어떻게 거쳐갈 거냐면 3개를 금액의 기대값인데 금액을 뭐 y라고 할까요? 확률 변수 y를 금액이라고 해보면 이 금액은 50원짜리 동전과 100원짜리 동전을 몇 개 꺼내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날 텐데 뭐 만만한 걸로 50원짜리가 나오는 개수 얘를 x라고 하면 금액 y는 50원짜리가 나온 개수만큼은 그냥 50원씩 받아갈 거고요. 3개 꺼낼 거니까 3-x개는 100원짜리를 꺼냈겠지. 그죠?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50원짜리를 꺼낸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y라는 금액은 x와 y 사이의 관계식 찾아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50원짜리 개수만큼은 50원. 50원짜리를 안 꺼냈다는 건 100원짜리라는 거니까 100원짜리의 개수만큼은 100원. 그래서 이게 이제 산수를 싹 해버리면 50x랑 마이너스 100x니까 마이너스 50x 더하기 300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이게 확률 변수 y라는 이야기고 물어보고 있는 건 이 y인데 우리는 어떻게 계산할 거다? 마이너스 50 2x 더하기 300 이렇게 계산할 거다.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을 찾으시면 되죠. 얘는 뭐였다고요? 50원짜리가 나오는 개수의 기대값. 그럼 이건 이제 이상확률 변수 하시면 되죠. 이거는 참고로 독립시행이 아니죠. 이게 여러 번 반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항분포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한번 빡 꺼내가지고 몇 개인지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죠? 시행을 한 번 하는 거니까 이건 맨 앞에서 했던 표 그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확률 변수 x라는 건 50원짜리가 1개 나올 수도 있고 1개 나올 수도 있고
두 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총 3개를 꺼내기로 하긴 했는데 50원짜리가 2개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3개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각각의 확률들은 빵개가 나왔다는 건 총 6개 중에 3개를 꺼낼 건데 100원짜리만 3개 나온 거고요. 6개 중에 3개 꺼낼 건데 50원짜리 하나랑 100원짜리 2개 나온 거고 6개 중에 3개 꺼낼 건데 50원짜리 2개랑 100원짜리 하나가 나온 거지. 그죠? 얘네들이 각각의 확률이니까 요거 가지고 평균 구해서 마이너스 50 곱하고 300을 더하시면 되겠죠. 그죠? 확률 변수를 한번 꼬아놨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관계식을 찾아내셔야 한다는 게 여기서는 약간 어려운 포인트였습니다. 해서 첫 번째 단원 이야기고요. 좀 빨리 한다고 했는데 뭐 처음 하는 사람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고 또 한번 해본 적 있는 사람은 약간 지겹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끝나기 전에 위로의 말을 하나만 하자면 통계는요 되게 어려운 건 잘 안 나오거든요. 이게 통계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일단 앞에서 경우의 수랑 확률에서 약간 뒤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모르는 용어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되게 별로 논리적이지 않은 공식들이 막 쏟아져 나와. NP래. 증명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항분포에서 평균을 구하는 공식은 NP야. 분산은 NPQ인데 증명하는 과정이 있긴 있지만 그게 별로 마음으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증명할 줄 몰라도 문제는 풀 수 있거든요. 공식을 외우기만 하면 돼요. 이 밑도 끝도 없이 외워야 돼가지고 그래서 약간 좀 마음이 가지 않아서 조금 그런데 다행인 건 깊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우리 미분할 때처럼 막 그런 문제 없다고. 막 뭐 해설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도 풀 수 있고 저렇게도 풀고 이건 이거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아주 얕고 넓게 그런 거라서 우리 뭐 수투하는 거에 한 반 정도만 노력을 기울이셔도 이건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진입장벽이 좀 높아서 그렇지 모르는 단어들이 많아서 한번 넘어서고 나면 별거 아니니까 조금 여유 있을 때 그때 지금 한번 공부를 해두시면 나중에 시험 직전에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지금 안 해두시고 나중에 하지 뭐 이러면 나중에도 또 이런 마음이 들 거야. 계속 외계요. 지금 할 때 한번 하세요.